대한민국의 한 군부대. 연병장까지 진격한 좀비들을 군인들이 힘겹게 막아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원인 모를 사건으로 좀비 사태가 발생한 대한민국. 한 군부대는 이 좀비 사태를 겪으면서 벌써 3명의 전우를 잃었고 약탈자 무리의 소속이었던 한 명의 외부인을 부대 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덕분에 대략적인 밖의 상황을 전해드릴 수 있었죠. 이 외부인의 조언에 따라 부대의 많은 것들이 개선되었습니다. 좀비를 자극시키는 전기 사용을 최소화하고자 부대 내 총 4개의 발전기 중 1개의 발전기만 작동시키기로 하였고 부대 내 사용하지 않는 전원들은 모두 꺼버렸습니다. 큰 소리로 좀비를 부르는 소총 사용을 자제하고 외부인이 알려주는 방법으로 활을 제작하여 좀비를 막는 데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총은 위급한 순간에만 사용하기로 하였죠. 탄약이 떨어져가는 시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무는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부대 안에서 밖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하는 루트로 좀비를 유인할 수 있도록 더미 인형을 설치하였죠. 박중희는 그가 알려준 치료제가 손일병을 치료하는데 성공한 날을 기점으로 약간의 신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100%짜리 치료제도 하나 준비해놨죠. 병사들을 혼자 지휘하는 와중에 찾아온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확실히 외부인이 말한 방법으로 부대를 찾아오는 좀비의 수는 눈에 띄게 줄었으나 전기 사용량을 줄이고 근무 시 총과 활을 모두 지참하고 활 쏘는 법을 배워야 하는 등 다양한 불편함들이 뒤따랐죠. 가장 중요한 건 모두가 매우 예민한 이 시기에 낯선 외지인의 말을 듣는 박중희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외지인이 식사를 담당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본인들을 해하려 할지 모른다면서 전투 식량만 먹겠다고 고집하는 병사들도 생겼습니다. 박중희는 이런 병사들의 불만에도 그간 도움을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침착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지만 병사들은 이미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대규모 병력으로 부대를 습격한 웨이스터 무리. 적은 인원으로 이 많은 병력을 막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병사들이 웨이스터 무리의 독공격을 버티지 못하고 하나둘 쓰러져만 갑니다. 다행히 박중희가 꾸는 악몽이었군요. 급하게 본인을 찾는 소리에 눈을 뜬 박중희. 외부에서 민간인 3명이 부대로 접근했다는 보고를 듣고 뛰어갑니다. 본인들을 좀비 진리교에서 신의 계시를 받고 찾아온 신의 사자들이라고 소개하는 민간인들. 박중희는 좀비 사태가 끝난 것인지 아니면 여기는 어떻게 온 건지 질문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엉뚱한 이야기들로 계속 답변을 회피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는 본인들을 위해 부디 잠시 쉴만한 곳을 제공해달라고 하죠. 아직 그들을 신뢰할 수 없는 부대원들은 그래도 민간인을 내칠 수는 없어서 창고 공간 한 켠을 빌려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런 창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 교인들이 간부 숙소를 내달라며 떼를 썼습니다. 이 와중에 유병장은 간부 숙소를 내주자며 동의하고 있네요. 무슨 일이 일어나지나 않을까 걱정됩니다. 당연하게도 간부 숙소는 비어있는 상태였지만 떨어져 있으면 관리가 어려우니 빈 생활관 하나를 제공해주기로 타협합니다. 여정이 고단했는지 바로 잠이 드는 사람들. 그날 저녁 교인들이 박중희를 불러 육류로 된 음식을 제공해달라 요구합니다. 좀비 진리교는 교리에 따라 육식만 허용된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네요. 뒷산에 나가서 사냥을 하는 게 아닌 이상 육류 수급이 어렵다는 박중희. 그렇게 조용히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새벽 시간, 좀비가 통없는 요즘 긴장을 풀고 잠에 든 병사들이 보입니다. 자고 있는 병사의 총을 획득해 어디론가 향하는 교황. 다행히 병사들을 해코지하지 않았지만 도대체 무슨 속셈일까요? 곧이어 들려오는 총소리에 잠에서 깨는 병사들. 소리가 난 뒷산의 방향을 따라 빠르게 달려갑니다. 도착한 장소에는 총을 든 교황과 죽어있는 사슴 여럿이 있었죠. 육류 음식이 없으니 직접 사냥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광경을 본 박중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를 힘으로 제압해버렸고 교황은 굉장히 겁을 먹으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박중희는 제발 내리는 비에 총소리와 피 냄새가 묻히길 바랬죠. 우선
박중희는 교황을 치료해주고 교인들에게 이 사건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더 피해가 될 수 있으니 빠르게 나가달라는 부탁도 잊지 않습니다. 이렇게 돌발 행동을 하는 게 처음은 아닌가 봅니다. 그리곤 거주민 김치복 씨에게 동물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 우려는 없는지 물었습니다. 동물에게는 영향이 없고 설령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도 좀비 바이러스는 불에 약하다고 합니다. 김치복 씨는 한 가지 제안을 했고 병사들과 함께 사슴의 사체를 수습하여 고기로 가공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근무를 나간 인원을 제외하고 오랜만에 고기 파티를 하였습니다. 김치복 씨가 야심차게 준비한 배추김치도 있었죠. 정말 오랜만에 먹어보는 고기 요리에 다들 즐거워 보입니다. 교황도 고기를 먹어서 즐거운가 보네요. 교황에게 총을 탈취당한 2명의 병사만 징계한다면 이 모든 일이 조용히 지나갈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위기는 평화 속에서 찾아왔죠. 좀비들이 채굴 좀비를 앞세워 뒷산을 넘어 부대로 진격했고 근무를 교대하는 병사들이 이를 발견하여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이 총소리에 놀라서 달려온 나머지 병사들도 각자의 위치로 이동해 막사를 사수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쳐들어온 좀비들의 숫자보다 좋기 몇 배는 되어 보였죠. 거주민 김치복 씨와 교인들까지 나서서 지원 사격을 시작합니다. 교황은 좀비를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아주 감격한 듯합니다. 기관총을 갈기던 박중희는 입구 쪽의 근무자들이 걱정되었습니다. 부대가 뚫린 지 반나절 만에 좀비들의 공세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 틈을 노려 빠르게 벽을 보수하였습니다. 공세가 약해지자마자 박중희는 입구 쪽으로 달려갔죠. 하지만 병사들은 보이지 않았고 좀비를 피해 대피했을지도 몰라 들어간 창고에는 병사들이 안전하게 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무를 서는 중에 총소리가 들렸고 이미 길이 막혀 있어서 막사로 피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차선책으로 선택한 물류창고는 아주 좋은 선택이었죠. 그날 밤 모두가 좀비를 막는데 하루를 꼬박 썼으니 지쳐 잠이 들어 있습니다. 유병장은 문상병을 조용히 불러서 깨우는데요. 수상한 짓을 꾸미고 있는 듯합니다. 교황이 치료 중으로 의무실에 있는 틈을 타 좀비 진리교의 여성 교인들을 덮칠 생각인 듯합니다. 잠시 뒤 막사 전체에 커다란 울림과 비명이 들렸고 이에 놀란 박중희가 생활관으로 뛰어왔습니다. 다쳐서 누워있는 2명을 발견한 박중희, 교인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 따지듯이 물었고 교인들은 침착하게 대응하는 한편 잠깐 3명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합니다. 대대장실에서 자리를 마련해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그들. 사실 이 2명은 대한민국의 재건정부에서 파견된 요원으로 좀비 진리교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파견되었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캐낸 정보에 의하면 교황은 노숙자 출신으로 어떤 하얀 존재를 만나 축복을 받았다고 했고 약탈자무리에게 당하던 순간 좀비들이 자신을 보호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교황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하얀 존재를 신이라고 칭하며 좀비 진리교를 꾸렸다고 하네요. 재건 정부는 이 축복이라는 것을 사실상 새로운 종류의 감염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황에게는 실제로 좀비들이 덤비지 않는데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아직 남아있는 군부대를 조사하고 있으며 교황이 군부대들 쪽으로 갈 수 있게 2명이서 전문적인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약 한 달 후 본인들이 수도로 복귀하는 날 재건정부의 사람을 보내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탄약을 잘 지켜달라고 하는군요. 그렇게 잠깐의 소동이 있었지만 재건정부의 존재를 확인하고 안전을 약속받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달만 버티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겠군요. 세상이 망한 와중에 군부대에서 시간을 버리고 있다고 생각한 유병장은 문상병을 꼬드겨 좀비들이 쳐들어왔던 뒷산의 구멍을 따라 결국 부대를 탈출하고 맙니다.
이분엔 좀비 3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재밌는 4화로 돌아오겠습니다.